2021학년도 강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가 앞부분은 좀 풀만해. 뒷부분은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강서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잖아. 수학이 원래부터 어려웠어. 원래.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래요. 1번.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집합 A는 원소 1을 가지면 여기 1을 집어넣어서 5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1이랑 5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 만약에 2가 들어가 있다면 4가 같이 들어있어야 될 거고, 3이 들어있다면 얘는 뭐 굳이 짝을 만들 필요 없겠네요. 3이 들어가면 6 빼기 3도 3이니까. 그 다음 4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항상 요렇게 세트,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이런 식으로 집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집합 A에 1, 2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1의 짝인 5, 2의 짝인 4가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도 집합 A를 구성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 세 개를 갖고 다시 집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 재구성하는 방법은 내가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자, 요거 집어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요거 집어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이거 집어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빼서 총 7개의 집합 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2번. 주어진 그래프가 두 직선 LM에 대해 대칭이래. 그런데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3,1이지. 기울기 1짜리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하여 항상 대칭 구조죠. 그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얘 찾으면 4, 여기는 마이너스 2, 길이는 6, 요 길이는 3. 따라서 넓이는 9인 거죠. 3번. 서로소가 되는 걸 찾아라. 실수랑 복소수가 있어. 당연히 실수가 복소수 안에 들어갈 테니까 서로소는 안 되겠지. 유리무리는 서로소가 될 거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B인데 그게 A가 됐대. 그렇다면 A랑 B랑 서로 관계가 없어야겠네. 서로소가 될 거고, 요건 고치면 A 합집합 B가 되죠.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3번. 4번. 집합 X의 원소를 먼저 구성을 해보자.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해서 만들라 그랬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집합 X의 원소가 10개가 돼야 된대.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요 A 플러스 3을 가지고 뭔가 해볼게. A 플러스 3이 만약 뭐 9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A는 6이겠지. 그럼 저쪽에 미지의 숫자 3개는 A 플러스 1은 7, A 플러스 3은 9, A 플러스 5는 11. 이렇게 돼서 7, 9가 여기 있는 거랑 겹치네. 그럼 원소 개수가 10개가 안 나오지. A 플러스 5가 만약 9와 같다면 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nx가 1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따라서 나는 nx가 1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뭔가 겹쳐야 한다면 a 플러스 1이 겹치게끔 만들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원소 하나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세면 개수가 10개가 안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1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랑 겹치긴 겹치는데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니 가장 큰 것과 겹치면 좋겠다라는 건 거지. 그래서 a를 8로 잡아주면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9, 11, 13 이렇게 나와서 개수가 10개가 되면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대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그럼 얘 부정은 뭘까? 일단 모든의 부정 어떤으로 잡아주고요. not p의 부정 p, 또는의 부정, 그리고 not q의 부정 q. 즉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 교집합 q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것이 주어진 문장의 부정형이고 그게 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실히 알고 있는 p를 먼저 수직선에 그려.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잘 봐봐. 일단 요걸 딱 만들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생기는 생김새가 이거거든? 그럼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4보다 작은 쪽에 걸쳐 있기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가 4인 거야. 4보다 작은 쪽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뭔가 겹치지. 그래서 K-4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오른쪽은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야, 그냥. 다음, 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모양이 뒤로 간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이렇게만 있으면 이번엔 이제 얘가 내가 알 바가 아닌 건 거지. 요쪽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k 플러스 5가 라고 해서 식을 잡아주고 얘와 얘의 교집합을 찾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답은 16개. 6번. 두 조건에 대하여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not p가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얘의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x를 주인공으로 한번 부등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빼기 12 이렇게 나올 거니까 3, 12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을 구하십시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될까? 뭐 그냥 그려가지고 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12 잡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그럼 a 플러스 1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보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크거나 같으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대값 11, 최소값 4. 두 개 더하면 15. 7번.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A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 A는 x 빼기 4, x 플러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B는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근데 합집합을 시켰을 때 R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대충 모양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지금 A고 합해서 전체인데 교집합은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생긴 모양은 색칠해주고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와야 합집합 아래 교집합은 주어진 영역만큼만 나오겠다. 그럼 얘의 근은 마이너스 5와 4가 돼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값과 B값을 찾으면 A는 1, B는 마이너스 20.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9. 8번.
x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할 건데 이런 분수식 같은 경우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항상 더 커야 돼. 그래야 계산이 수월하거든. 얘 같은 경우 이게 2차고 얘가 1차니까 차수를 내려보도록 합시다. 차수를 내리는 방법은 분모를 이용해서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얘부터 보자. x 플러스 1. 그럼 똑같이 일단 써 한번. 쓰고 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나오게 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한 개 붙여. 그러니까 요 가운데 2x를 맞추면 돼요. 2x를 맞추기 위해선 당연히 여기 1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이걸 전개했을 때 1밖에 안 나오니까 뒤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요 1을 맞추면 돼요. 그 다음 또 해보자. 요거 같은 경우 x 플러스 2 있지? 이거 똑같이 x 플러스 2를 써. 그 다음에 3x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1을 딱 써. 그럼 3x 맞췄지? 상수 맞춰야 돼 이제. 얘가 2가 나오잖아? 그러면 더하기 1 이렇게 해줘야 상수 3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바꾸란 뜻이야. 괜히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상한 뻘짓하지 말고 지금 한 것처럼 인수분해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 한 다음 하트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하트 약분을 해주면 전부 다 약분을 해요. 지워지고 남은 거 두 개씩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 다음 요거 두 개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 다음 다시 이거 두 개 통분해서 계산하면 괄호는 뭐 밑에 이렇게 4개 나올 것이고 분자 형태가 얘가 돼서 B값은 10, A값은 4 빼면 6이 나오는 거예요. 9번.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딱 보시면 분자부터 보자. 분자 1, 3, 2, 4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3, 5 나오겠지. 그 다음 뭐가 나와? 4,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에 두 개를 빼고 전부 다 두 개씩 나올 거야. 그럼 끝에도 마찬가지로 2021과 2022만 한 개씩 나오고 다 두 개씩인 거예요. 근데 분모는 2 두 개, 3 두 개, 쭉 다 두 개씩. 2021도 두 개씩. 그럼 약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보이지? 요 덩어리들 전부 분모랑 약분되겠죠. 이 분모랑 전부 다. 요 2, 2021 이렇게 약분돼. 남는 건 분모의 2, 2021, 분자의 1과 2022뿐인 거지.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의 자리값의 합. A가 얘잖아. 걔의 자리값의 합은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인 거죠. 10번. 얘는 A 교집합 B의 원소합을 구하여라.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냥 A가 FN이 20 이하의 자연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20 이하의 자연수를 N자리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란 얘기인가? 여기부터 생각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구나. 이걸 먼저 읽고 잡고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B가 소수거든. 그럼 B가 소수니까 당연히 A의 원소인 FN은 1 곱하기 어떤 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근데 FN이 어떻게 생겼어? 얘 곱하기 얘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 첫 번째, 얘가 만약 1이 된다면 하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3이 된다면 f 값은 17, x가 5가 된다면 이 값은 37이 나와서 소수 만족시킬 수 있죠. 두 번째, 만약 얘가 1이 된다면 이렇게 나와서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맞는 표현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나는 얘를 구하려고 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연수여야지.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소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요. 그거 두 개 더하면 답은 54인 거죠. 11번. 궁금한 건 P가 충분 조건인 걸 찾으란 얘기야. 이게 명제 파트는 글씨가 너무 많고 너무 길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축약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11번 문제는 P가 충분 조건인 걸 찾으란 뜻이에요. 필충이 아니라 그냥 충분. 그럼 기억. 이거는 뭐 이가 00이란 뜻이랑 같은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아니고, 니은. xy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x랑 y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겠지. 물론 0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절대값을 더하고 난 다음 절대값 한 거랑 각각을 절대값하고 더한 게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은 경우잖아. x랑 y가.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PQ는. xy 부호 같다, xy 부호 같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필충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더한 게 1보다 크거나 같고 곱한 것도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 수 있나 보자.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고 곱한 게 1보다 크거나 같다. x값을 2분의 1로 잡고 y값을 4로 잡으면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고 곱한 게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각각이 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충분 조건으로 끝나. 내가 찾고 있는 거야. 리을. 절대값을 각각 한 거랑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 한 거랑 같으려면 ABC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건. 이게 ABC 부호가 동일하다. 곱한 게, 이거는 발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C에다가 2 넣고 A에다가 2 넣어. A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2 넣어.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0 나오죠, 딱. 0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ABC 부호가 같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P에서 Q로는 갈 수 있는데 Q에서 P로는 못 가는 거지. 얘도 충분 조건이겠죠. 다음 미음. 미음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절대값 x 빼기 1의 절대값 x 플러스 1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요렇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쪽이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물론 0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될 거고 마3부터 1까지가 돼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작은 범위죠. 더 작은 범위가 충분 조건이지. 답은 3번인 거죠. 12번. 요런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그 쌤이 올려준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트 유형 정리한 거 보시면 그 유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모양이 약간 복잡하게 보인다고 해서 막 쫄지 말고. 자, 분모가 나와 있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해가지고 많이 형태 잡지. 약분하려고 봤더니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응, 안 되죠. 모양 똑같은 거 없으니까. 그럼 똑같이 그냥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해주고 뒤에다가 빼기 4x. 그 다음에 하트 약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1 빼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지. 그다음 분모차수 더 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뒤집으라 그랬죠. 얘를 번분수 형태로 이렇게 뒤집어. 뒤집으면 이제 약분을 할 수 있게끔 형태가 잡히잖아. 여기서 모양을 하나씩 약분해주면 4분의 x, 2분의 1, 4x분의 y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막 했더니 나온 결과가 최소값이 2분의 1이란 뜻이거든. 최소가 2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부등식이 잡혔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걸 다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하고 이렇게 4분의 x, 2분의 1, 4x분의 y 마이너스 1 처리했으니까 이것도 바뀌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주고 이 상태일 거니까 지금 x, y 전부 다 양수예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값은 분모에 해당하는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양이 요런 식이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 넘겨야겠죠, 다시? 4분의 x 얘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왔대. 그러니까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산술기하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요식 산술기하에서 2분의 3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해보자. 4분의 x 플러스 4x분의 y가 크거나 같다. 2루트 16분의 y. 근데 이게 뭐다?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약분 해주면 2분의 루트 y가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y 값이 그냥 9가 되는 거지. 13번. 얘는 뭐 그냥 주는 문제죠. 딱 봐도 코시 쓰면 답 금방 나오겠네. 요거를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루트 a 제곱에 루트 b 제곱 4, 9, 2루트 a, 3루트 b 제곱해서 13, 13 하시면 답이 뭐 13 나오겠죠. 14번. 요거는 규칙성 문제지? 막 합성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건 다 규칙성 문제야. 그러니까 노가다 하시면 돼요. F0을 처음 하면 2가 되고 한 번 더 합성하면 얘가 나오고 또 한 번 하면 얘가 나오고 또 한 번 하면 뭐 2가 나오지? 그러니까 3개가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총 10개 해야 돼서 이거 세묶음 거기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얘니까 더해서 답은 이렇게 15번 가부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가는 h 역함수 마이너스 5가 a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5라고 해서 a 값을 찾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b 값을 찾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는 1이니까 걔가 c. 따라서 p는 a, b, c 더한 거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구했어. 다음 나를 보면 f랑 g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런 모양들을 전부 다 풀어 헤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f 이렇게 나오죠. 없애. 항등함수 나오는 거. 결국은 남는 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왔다라는 식만 남는 거거든. 그럼 g역 함수는 금방 구할 수 있어. 왜냐면 g가 기울기 1짜리인 함수잖아. 기울기 1짜리인 함수는
역함수 하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마삼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뿔3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f에 x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역함수가. 계산을 하면 이러니까 d값이 3, 이 값은 10. 즉 d 플러스 2는 13. 걔가 q인 거죠. p 플러스 q를 구하면 답은 8. 16번. 요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딱 봤더니 p가 두 식의 합성이고 h가 두 식의 합성이야. 합성을 4번을 다 해가지고 함수식을 만들 테야. 그러니까 이걸 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와.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배웠을 때 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 정의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야 돼. 무슨 얘기냐면 P합성 H만 하더라도 X는 H의 정의역이야. 그런데 HX는 P의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구하고 싶은 게 이건데 얘의 원래 정체가 이거죠. 그렇다면 자, 바깥에 있는 G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G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분의 25고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야. 근데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게끔 만들려면 나는 정의역을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제한해줘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라고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g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넣었을 때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 x값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거지. 그러니 f의 얘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식을 재구성하는 거야. 다음 f라고 하는 함수를 봤더니 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언제 2분의 5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 x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그럼 rt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뜻인 거고 이젠 합성을 해. r에 tx를 집어넣어요. 요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언제나. 그럼 이건 2차 함수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겠지? 언제나.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식이어야 하니까 주어진 i의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썼어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그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거지. 17번. 요거는 문제를 읽으면 그냥 함수야. 1대1 함수 아니고 1대1 대응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 x에서 x로 가는 거 찾는 겁니다. 가조건부터 보자. f1은 1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f1이 1로 가면 뭐 항상 만족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f1이 만약 a로 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fa가 1이지. fa도 1로 가야 돼. 그러니까 1과 a가 이렇게 크로스로 형태가 짝지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다음, 다는 어떤 원소, 존재성 이렇게 돼야 한다. F5는 홀수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될 조건은 다예요. 만약 F1이 2가 된다면 하고 가정하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1, 2, 3, 4, 5.
1이 2로 갔어. 그럼 가에서 말한 것처럼 2는 당연히 1로 가야 돼. 그럼 다시 2가 1로 갔지? 그럼 그걸 나에다가 적용시켜봐. 그럼 F1이 3으로 가야 돼. 말이 안 되죠? 함수가 성립되지 않아서 1은 2로 갈 수 없어. 다 조건을 만족하는데 2가 4로 간다면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가 4로 갔다면 여기에 4가 들어갈 거니까 4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요까지 만들어 놓고 나머지 1, 3, 5에 대한 행방을 살펴볼 건데 만약 1이 1로 간다면 갔어. 3과 5는 제약이 없지. 자유롭게 움직여도 괜찮잖아. 물론 F5는 홀수로 가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1대1 아니고 그냥 함수 만드는 거니까 따라서 3이 갈 수 있는 곳은 후보가 5군데 5가 갈 수 있는 건 홀수만 찾아서 3개 즉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다음 1이 만약 3으로 간다면 그럼 이건 짝꿍 만들라 그랬으니까 1이 3으로 간다면 3은 1로 가야만 해. 그건 무조건이야. 그럼 이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5 하나밖에 없지. 5는 홀수들 중에서 아무데나 3가지. 만약 1이 5로 간다면 그럼 5는 1로 가야겠죠. 네, 홀수니까 괜찮죠. 남아있는 3은 뭐 제약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서 5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3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1이 2로 갈 때와 4로 갈 때를 왜 안 했냐면 만약 1이 2로 가면 2가 1로 가야 돼. 근데 2는 이미 짝이 있어. 4로 갔어.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1이 만약 4로 가도 4가 1로 가면 이게 지금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1은 2, 4는 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야, 원래. 자, 18번. 이 18번 문제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유한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를 만족할 때 집합 x의 개수가 최대값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GM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의미 파악을 위해 m자리에 0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 생긴 모양이 저기다 0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계속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0과 4 사이에 껴 있을 때에는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근 1을 갖고 4보다 클 때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4. y는 x라는 선을 그어볼게요. 왜냐면 y는 x가 항등함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일 때 y는 x와 이 보라색 함수의 교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렇다면 m이 0일 때는 요 하나의 점, 뭔지는 몰라. 구하진 않을 거야. 저 점에서 항등함수가 되니까 집합 x를 요렇게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GM은 뭐라 그랬어? 집합의 개수의 최대값이지. 이건 최대한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이제 m을 좀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자. y는 x라고 하는 선 자체는 고정이야. 저 파란색 선 고정이고 이제 m 값에 따라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만약 내가
m 값을 1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슬슬슬 올라가서 1 정도 한 칸 올라간 거니까 뭐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 칸 올라갔어. 그럼 얘도 근데 요쪽은 중요한 게 마이너스 m이어서 한 칸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네 이제. 얘는 살짝만 내려와도 y는 x랑 교점 발생하기 시작해. 위쪽에서 교점이 어떻게 발생하나 한번 볼까? 내가 조금 올리니까 교점이 2개가 나왔어. 그러면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x값이 3개이고 그 3개로 집합을 만들면 총 8개인데 공집합 안 되니까 집합은 최대한 7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럼 너희가 궁금해야 될 사항은 이거지. 언제 이 이차함수가 접할 것인가? 왜 접하기 전에는 2개씩 걸리다가 접하는 순간 하나가 걸릴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 플러스 4가 접하는 순간을 찾아보자. 판별식이 0이다를 쳐주면 m이 4분의 9일 때 딱 접해요. 그렇다는 건 4분의 9 전까지는 그래프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2개 만날 수 있게 잡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는 처음에 시작이 0을 넣었을 때 1이었으니까 4분의 9를 더한다 쳐도 4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얘는 내려갔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거고. 그럼 정리해볼까?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을 때의 교점 개수는 하나, 둘, 3개가 나오기 때문에 GM은 7로 일정할 거다 라는 거야. 그런데 4분의 9가 되는 순간 접해버리기 때문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접하기 때문에 교점 개수가 하나 하고 밑에서 둘 요렇게만 나와. 여전히 그러니까 4분의 9가 되어도 얘는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4잖아? 4 위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GM은 3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의 포인트는 4분의 9를 넘었을 때부터 4분의 9를 넘는 순간 얘는 이렇게 뜰 거지. 2차 함수는 4분의 9를 넘는 순간인데 이 밑에 있던 애가 요 점을 지날 때부터 교점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순간이 궁금한 거야. m 플러스 1이 4가 되는 순간은 3일 때지. 그러니 4분의 9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직 선이 요 위로 못 넘어갔을 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땐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이 밑에서 하나밖에. 그러니까 GM 값은 원소가 하나니까 GM은 몇 개? 하나. 그리고 드디어 넘어갔어. M이 3보다 커지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 교점이 2개가 나오겠네. 그럼 GM은 부분집합 개수니까 3개가 되는 거지. 이제 GM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GM은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M이 0일 때 1이라고 했죠. 그래서 m이 0일 때 1에다가 점 찍을 수 있고 0부터 4분의 9 사이에 7 4분의 9 7 4분의 9일 때
3. 그 다음 3보다 클 때, 그 다음 4분의 9와 3 사이에서 1. 3보다 클 때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것과 아직 안 끝났지? 내가 찾고 싶은 게 지금 이거 만족하는 실근인데 이것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마저 구해야 돼. 요 직선을 그래프에 같이 그려볼 건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고 4분의 9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좌표를 찍어서 애들을 연결을 해주면 G와의 교점이 2개인 게 보이죠? 그래서 답은 교점 2개 2번인 거예요. 자, 19번. 이 19번도 주어진 문제를 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저거를 합성을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 fx 한 덩어리를 라지 x로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는 4 빼기 2분의 1 x 이걸 풀겠다고 이걸. 자, 요걸 그림으로 잽싸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그림이 다시 그림으로 이쁘게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3, 여기는 5, 여기는 2,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4 빼기 2분의 1 x 그려볼게. 걔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점을 찾으면 돼. x 플러스 3과 4 빼기 2분의 1 x의 교점. 찾으면 x는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9와 4 빼기 2분의 1 x의 교점. 찾으면 3분의 10. 근데 이때 내가 찾은 그 x는 요 라지 x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라지 x. 근데 라지 x가 본체가 뭐야? fx잖아.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게. fx 값은 결국 y 값이지. y 값이 3분의 2가 된다. 3분의 2면 3보다 작으니까 이쯤 어딘가 있겠지? 그걸 3분의 2로 만드는 값 하나를 찾는다고요.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자. 3분의 10은 3보다 크니까 위쪽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두 점에서 걸리네. 얘를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이게 바로 x값인 거야. 그럼 3분의 2가 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요 알파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9. 걔가 3분의 2가 된다. 알파는 6분의 25. 하나 구했고. 얘 찾아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9는 3분의 10이 된다. 얘는 6분의 17. 또 하나 구했고. 이번엔 얘를 찾을게요. x 플러스 3이 3분의 10이 된다. x는 3분의 1, 그러니까 베타죠, 이거. 네, 다 구했다. 이걸 전부 더하면 답은 3분의 22가 돼요. 20번. 이걸 진짜로 합성하란 뜻이 아니고 안쪽에 들어있는 x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란 뜻이야. 자,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면 2분의 1x의 x 플러스 4로 식이 바뀌어.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있을 것이고
0보다 작은 쪽은 위로 볼록 20번. 주어진 함수를 정말 합성하란 뜻이 아니고 얘는 정의역에 대한 모양을 찾으란 얘기인 거거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먼저 얘부터 고쳐가지고 식을 간단히 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 0보다 작은 쪽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 이런 식이 나오고 0보다 큰 쪽은 위로 볼록의 형태로 이렇게 잡혀요.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꼭지점 2 이렇게 fx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fx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치환할 거야. 그럼 문제가 fx 빼기 x는 0, 즉 fx와 x의 교점을 찾아라. 그 뜻으로 바뀌어. 선을 그어봐. 교점이 x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때 라주 x는 fx 값이야. 그러니까 즉 y 값이라는 거야. f 어쩌고는 항상 y 값이죠. 정역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알맹이를 다시 찾아야 하는 거지. 이건 f의 fx니까. 자, 무엇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니? 이걸 y 값으로 인식해야 돼, 이제. 그래프를 봐봐. 무엇을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올까?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얘가 지금 x값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게 없을까? 하고 봤더니 저 끝에 같은 라인에 여기 뭐 하나가 있지? 뭔지는 몰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파라고 해볼까? 아, 이게 알파가 돼야 마이너스 2가 나와. 그 다음도 이게 f의 fx인 거잖아. 무엇을 집어넣어야 0이라는 y값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 보이네.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돼. 또 보이죠? 0을 넣을 수도 있어. 또 보이죠? 여기. 4겠지? 이걸 넣어야 돼. 그래야 y값이 0이 나와. 그 다음도 무엇을 집어넣어야 2가 나올까? 2를 집어넣어야 2가 나오네. 그리고 저 옆에 뭔지는 몰라. 베타라고 해볼게. 베타를 집어넣어야 2가 나와. 라고 한번 풀었어.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y값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는 2개. y값이 알파가 되게 하고 싶어요. 알파는 여기 요 값이잖아. 뭐 플러스 뭐 5, 6, 7, 8, 9, 10 뭔지 모르겠어. 그냥 플러스 몇이야. 4보다 큰 거. y값이 이쯤 어딘가 있겠지. y값이 알파가 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기 어디서 걸릴 거니까 하나. y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걸릴 거니까 하나. y값이 0이 되게 하고 싶어요. 3개. y값 4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y값 2가 되게 하고 싶은 거 2개. y값 베타. 베타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밑에 어디 있겠지? 밑에 이렇게 그어주면 뭐 하나 걸리겠지. 그게 바로 진짜 x인 거고 그것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죠. 그럼 2, 3, 4, 5, 6, 7, 8, 9, 10, 11 총 11개가 되는 겁니다. 21번 얘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실근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 역함수 2x 플러스 1 f 역함수 2x 플러스 1 빼기 f 2x 플러스 1 얘가 0.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얘가 0이 되는 경우와 f 역함수 2x 플러스 1이 f 2x 플러스 1과 같은 경우. 그럼 먼저 f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냥 뭐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2x 플러스 1이 되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f0 값은 3이야. 그럼 x는 1이겠네요. 1 구했고요. 얘는 굳이 2x 플러스 1로 하지 말고 f 역함수 x가 fx와 같은 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건 거지. 따라서 3x 플러스 3이 x와 같아지는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 6분의 1 x 플러스 3이 x와 같아지는 때는 x값이 5분의 18인 때야.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스몰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스몰 x 값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2x 플러스 1이 5분의 18이다를 풀어주면 x는 10분의 13이 돼서 나온 x 값들을 전부 더하면 20분의 21이 되는 거지. 22번. 이건 뭐 주는 문제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을 벗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부를 바꿔가지고 절대값을 벗고 얘는 계산을 해주면 a 플러스 3x 플러스 3a 얘는 3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1대1 대응이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커야 된다를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23번. fx 모양이 좀 귀찮더라도 전개를 해야 되게 생겼어. 저걸 전개를 전부 다 해버리면 a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있겠지. f랑 g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g가 f의 역함수잖아.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푸는 게 더 좋으니까 이 y는 x라는 선과 얘의 반토막 그만큼이 교점을 두 개를 가져야 된대. 접하는 순간은 이렇게 되겠죠? 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a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겠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a 값은 4분의 1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바는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는 상태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푸짐해져야겠죠. 넓어져야겠죠, 폭이. 폭이 넓어진다는 뜻은 a 값이 4분의 1보다 더 작아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음수로 뒤집어지면 안 되거든. a 값이 만약 음수로 뒤집어지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함수 유지하면서 개수, 양수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24번. 이것도 산술기하 뭐 그쪽 라인 문제인데 그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영상에서 나왔던 그 유형에 또 그냥 들어가는 A인 거잖아.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A, B 문자 막 섞여 있잖아. 이거 지금 대놓고 부정방정식 형태를 주고 있는 거거든. 묶어 그냥 A로 잡아서 이렇게 묶어주고 B 플러스 3 한 번 더 쓴 다음에 A 마이너스 2, B 플러스 3 이렇게 바꿔버려. 그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이거 x, y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수정 들어가야겠다. 나는 a-2가 필요하고 b 플러스 3이 필요하잖아. 일단 만들고 상수항은 뭐 알아서 조절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위식이랑 똑같지? 얘랑 똑같죠. 그리고 2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문제를 인지해주면 되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산술기야.
2xy 플러스 2. 근데 이때 xy가 몇이야? 8이죠. 곱하기. 따라서 계산을 마저 하면 답이 그냥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10 이렇게 써주고 이때 a와 b 값까지 마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2x가 y랑 같을 때 그때가 최소값을 가질 때잖아. 그럼 y 자리에다가 2x를 대입을 해. x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a는 4가 돼야 될 거고 x가 2면 y는 4니까 얘가 4가 되려면 b는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a, b까지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